50여 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캄보디아 최대 벽화 프로젝트 아트 포 피스가 태국군의 무력 공격으로 인한 캄보디아의 피해를 고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을 통해 국제사회의 국경 침범으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평화와 문화유산 보호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국경 분쟁으로 대규모 피란과 식량 공급 불안이 이어지자 농림수산부는 피란민과 군장병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 생산 유통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담팀 구성과 중앙, 지방, 민간 협력을 통해 식량 공급을 안정화하고 가격 상승과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시아누크빌 경제특구에서 연간 1만 대 규모의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 조립 공장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 투자가 현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 전기차 전환 가속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포함한 14개 성 도시의 관광기업들이 캄보디아 중국 관광 비즈니스 매칭 2025를 통해 캄보디아 관광 투자 잠재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 관광객 증가와 2026년 중국인 무비자 시범 정책을 계기로 관광 교류와 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신용정보기관은 지식교류와 향후 국경 간 신용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양국은 국경 간 QR 결제 시스템 2단계를 출범시켜 비현금 결제와 디지털 금융 연계를 한층 확대했습니다. 국제 쌀 가격 하락 속에서도 캄보디아의 2025년 쌀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90만 톤을 넘기며 연간 목표 100만 톤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캄보디아에는 약 170만 농가가 약 1,4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수익은 14억 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캄보디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패션, 의류가 전체 거래의 37%를 차지하며 청년층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디지털 결제 확산과 물류 개선 속에 시장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음식 배달과 럭셔리 브랜드까지 온라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 캄보디아 CM 니파니네가 김치, 떡 만들기 등 체험 중심의 2025년 K푸드 문화 행사를 열어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정과 교포 2세 현지 주민들이 참여해 한국 전통 음식 문화를 공유하며 세대 간 소통과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ABA은행이 디지털 혁신, 안정적인 경영, 경제발전 기여를 인정받아 영국의 더뱅커가 선정한 캄보디아 올해의 은행 2025에 뽑혔습니다. ABA는 모바일 뱅킹 고도화와 ESG, 녹색금융,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디지털 금융과 지속가능 경영 분야의 선도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프랑스 간 역사적 인연으로 프랑스 에느주 페르앙 타르드 누아의 한 정원의 이름을 노로동 시아누커 정원으로 명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1987년 시아누쿠 국왕과 훈센 총리의 역사적 회동이 열린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정원은 2026년 1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는 2025년 11월 말 기준 7,853개 기업에 총 4억 6,034만 달러의 신용보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보증 잔액은 올해 꾸준히 증가해 1억 7,903만 달러에 이르렀고 부실 보증 비율은 8%로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캄보디아 한인회는 12월 23일 푸놈펜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열고 2025년 올해 활동을 점검하며 교민사회의 연대와 소통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일부 정기총회와 2부 송년회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교민사회 주요 인사들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푸놈펜 한국국제학교는 고교과정 개설을 위해 수요조사, 탄원서 등을 제출했으나 중등부 학생 수 부족과 법적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최종 불허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시설, 교원, 재원 요건은 충족했다고 반박하는 이의 신청을 했으며 학부모들과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일부 수입 품목의 관세와 특별세를 최대 35%에서 0에서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세율 인하가 생활비 부담 완화와 전기차, 기계, 디지털 산업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대미 수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원산지 규정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전체 수출의 43%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인 만큼 원산지 관리 강화와 미 관세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관세 혜택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는 국산 채소 생산을 확대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연중 공급 가능성을 점검하고 생산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CAM, GAP, PGS 기준에 따른 안전한 채소 육성과 함께 종자, 관계, 기술 교육 등 농가 지원과 유통 안정화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도는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분쟁 지역에서 힌두교 신상이 파괴된 것에 대해 무례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종교와 문화유산 존중을 강조하며 양측의 대화와 외교로 복귀해 추가 피해를 막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저명한 학자는 태국군이 외국산 전투기로 민간 지역을 공습해 다수의 사상자와 피난민을 낳았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와 무기공급국들이 즉각 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기모터 관세를 0%로 EV 배터리 관세를 5%로 인하하며 전기차 제조, 조립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조원가 절감과 투자 유치를 통해 EV 공급망 확대, 일자리 창출, 친환경 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캄보디아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스핀 지원 투자 프로젝트 13건이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 투자 규모는 약 6억 6천만 달러로 프로젝트가 모두 가동될 경우 약 1만 2,9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즉위 후 첫 성탄절 메시지에서 가자, 예멘, 이주민 등 각지의 분쟁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대응과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 회복을 비롯해 미얀마, 중남미 남아시아 등지에서 대화와 화해만이 지속가능한 평화로 가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제-캄보디아 시엠리판인회는 캄보디아 태국 전쟁으로 피난 생활을 하는 약 50세대 200여 명을 돕기 위해 구호품 전달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생필품, 위생용품, 방한 의류 등을 지원하며 한인 사회와 현지 사회의 연대와 나눔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태권도 ITF 선수권 대회 2025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16개 클럽 1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왕리 푸놈펜 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최근 동남아 국제대회 종합 1위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대회를 우정과 연대 국제무대 도약의 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캄보디아 소식은 더보기 링크에 있는 캄보디아인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